윤하. 안녕하세요. 동희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윤리 첫 강의입니다. 저는 수많은 영단어 중에서 철학이라는 의미를 지닌 펄라서피를 가장 좋아합니다. 펄라서피는 고대 그리스어 필로스와 소피아를 결합한 단어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신이며 철학자들은 그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알고 있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들은 모두 특이하게도 고대의 도시국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는 아마도 철기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지중해의 중심지에 있던 아테네가 적극적으로 무역과 해군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파악됩니다. 서양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발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말발이 뛰어난 사람이 높은 정치적 입지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철학과 윤리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 그리스인들은 신화적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정된 생활로부터 인해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점차 철학적 사유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최초의 철학자들은 자연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세상의 근본 원인을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업과 교역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교류하게 되었고, 이제 관심사는 자연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택받아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선 사람들을 잘 설득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최종 판결 기관은 민회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으면 그 사람이 최종 재판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당대의 이름난 정치인 테미스토클레스, 페리클레스는 민회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연수를 위한 수사학, 변론술과 웅변술이 강조되었고, 이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소피스트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담론에서 다루는 진실과는 무관하게 당장의 논변에서 승리만을 추구하는 식으로 논쟁이 변질되었습니다. 결국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민주주의는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스트마다 주장하는 사상이 달라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보통 이들은 상대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는 무역의 중심지였으므로 소피스트들은 상선을 타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여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의 관습이 다른 나라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각 나라들마다 서로 다른 관습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간주했습니다. 즉, 한 사회에 통용되는 도덕 규범은 그 사회 내에서만 타당하며 도덕 규범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소피스트는 고르기아스, 트라미사코스, 그리고 프로타고라스가 있습니다. 고르기아스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 회의론자이고,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주장했던 소피스트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유능했던 소피스트는 바로 프로타고라스였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상대방 말의 논리를 그대로 재반박하는 변론술에 능했습니다. 그의 수업료는 일반 노동자의 27년치에 달했고 1년 강의료가 군함을 2척 구매할 정도로 비쌌습니다. 프로타고라스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중 제자와의 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자신의 수업을 들으면 재판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설명했고, 이에 제자는 수업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회에서 제자는 재판에서 이기면 수업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 지면 당신이 틀렸으니 수업료를 돌려줘야 한다 라고 논변합니다. 이에 프로타고라스는 제자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서 내가 이기면 너는 벌금을 내야 하고, 내가 이기면 나의 수업으로 이기게 된 것이니 수업료는 돌려줄 수 없다 라고 반박합니다. 첫 재판은 제자가 이겼지만 이어지는 재심에서는 결국 프로타고라스가 최종적으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프로타고라스는 모든 판단은 개인의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리적 판단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범을 따르는 것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는 그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어록입니다.
흔히 서양에서 최초의 윤리 사상가로 알려진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비로소 철학의 윤리가 주요 범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아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것은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 회상과 플라톤의 초기 저서들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크라테스의 직업은 석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몸이 상당히 다부졌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술도 잘 마셔서 항상 끝까지 남아있기도 했으며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녔고 옷도 다 해진 것을 대충 두르고 다녀서 당대 아테네 사람들에게 기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하루 종일 아테네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이상한 질문을 해서 호불호가 무척 강했습니다. 심지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어떤 고민이 생기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몇 시간 동안 사색을 하다가 자리를 떠나기도 했으니 정말 특이했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연히 델포이 신전에서 폴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소크라테스이다 라는 아폴론의 신탁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란 그는 평소에 잘난 척을 많이 하고 강연을 많이 하던 소피스트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예리한 질문에 관해 제대로 대답을 했던 소피스트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파악하고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후 스스로를 아테네의 등해라고 주장하며 델포이 신전 입구에 적힌 너 자신을 알라를 격언으로 삼고 다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을 대상으로 도장 깨기를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다녔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피스트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고 신을 모욕했다는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대 그리스 사회는 외모지상주의적 풍조가 상당히 강했는데 소크라테스의 못생긴 외모와 더불어 배심원들을 도발하는 말발로 인해 이례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사형 당일까지도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의연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기인의 행적에 가까운 최초의 윤리학자의 생애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지닌 소피스트와 달리 보편타당하고 절대적인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소피스트들은 덕이란 개념을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덕이란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즉 탁월성으로 이해합니다. 가령 수레의 덕은 목적지까지 사람들을 잘 태워서 평탄하게 굴러가는 것이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지니는 고유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인간만이 지니는 고유한 기능은 이성입니다. 즉, 인간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최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곧 인간의 덕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탁월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덕과 지식은 본성상 동일하다는 지덕일치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학생의 고유한 기능, 즉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덕이란 것은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반드시 갖출 수 있는 것이므로 덕과 지식은 동일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기 위해선 반드시 참된 이성적 지식이 동반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덕은 차칫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5개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5개념을 가지고 10시간씩 공부를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덕은 참된 지식이 주도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식은 모든 덕의 본질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의해 덕은 곧 지식이고 지식은 이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므로 덕 또한 이성을 통해 가르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광장을 돌아다니면서 거침없이 질문을 했듯이 덕을 가르치는 방법은 유의미한 질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단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메논에 따르면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기하학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노예 소년에게 산파수를 활용하여 완벽하게 기하학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인 산파와 같다고 하여 산파술이라고 칭합니다. 즉, 상대의 의견에 이성적인 물음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문답법으로 참된 지식에 다가설 수 있으며 동시에 탁월성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는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는 지행합의를 주장합니다. 즉,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다면 누구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흡연가들은 담배의 해악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것으로 설령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나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던데, 나는 담배 피면 기분이 좋아지던데, 담배를 펴도 90살 넘어서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 라는 식으로 결코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오직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고 해가 되는 것을 피하려는 성향을 지닙니다.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이유는 악을 욕구하거나 자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한 행위가 선이라고 간주하는 잘못된 지식, 즉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된 이성적 지식을 지니기 위해선 우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은 뒤로 소피스트들을 찾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삼파술로 검증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는 참된 삶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주의를 주장하며 누구도 고의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모든 덕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야만 덕으로서의 지위를 지닐 수 있으므로 사실상 덕과 지식은 동일한 것이라는 지덕일치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지의 자각을 통한 참된 이성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로 이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여 질병이 없는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이성이라면 진정한 행복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기 위해선 참된 이성적 지식이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이성적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고, 지식은 사실상 덕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지식과 덕과 행복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덕은 지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기에 인간은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하여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지덕복합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령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왜 공부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자신감이 생겨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암과 덕과 행복은 하나인 것이죠. 최종적으로 행복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덕이 있는 상태는 그 존재의 고유한 탁월성을 발휘하는 상태입니다. 인간의 탁월성은 이성의 완전한 발휘이므로 이성의 완전한 발휘를 통해 덕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이성을 완전하게 발휘한다는 것은 참된 이성적 지식 또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즉,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선택만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따라서 참된 이성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덕을 지니는 사람이며, 덕에 따라 실천하며 영혼에 관해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영혼을 온전하게 가꾸며 전생애에 걸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플라톤으로 계승되었고, 플라톤은 스승의 사상을 자신의 저서에 기록함으로써 결국 소크라테스는 불멸하는 철학자이자 윤리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은 후대의 수많은 서양 윤리 사상가에게 이어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기도 하고 인용되기도 하면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서양에서 최초로 등장한 인문학자이자 윤리학 연구에 당위성을 부여한 사상가 소크라테스를 기반으로 앞으로 등장할 사상가들이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 윤바.